안녕하세요. I am 로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고덕 신도시와 딱 붙어있는 고덕 아이파크 오피스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름은 고덕 아이파크 오피스텔이지만 고덕 신도시 내에 위치한 건 아니고요. 평택시 장당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 보여드릴게요. 그럼 저와 함께 저희 사무실에서 고덕 아이파크 오피스텔까지 이동해 볼까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삼성 출입구 중 현재 한창 공사 중인 P3 현장에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고덕 아이파크 오피스텔이라는 이름을 써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고덕 아이파크 오피스텔은 10월 중 사전 점검을 할 예정이고 11월에 입주 예정인데 지금은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고덕 아이파크 규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건축 규모는 지하 6층부터 지상 27층까지이고 3층까지는 상업시설이 들어올 예정이며 4층부터 27층까지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형태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지하 6층부터 지하 3층까지는 주차시설이 들어가고 지하 2층에는 주차장과 더불어 사우나 시설이 입점합니다. 참고로 건물 전체 주차 대수는 오피스텔 1216대, 상업시설 등 기타 566대, 총 1782대입니다. 그리고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판매시설이 들어올 예정이고 3층에는 판매시설과 CGV가 입점 예정이며 오피스텔 부대시설도 3층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층부터 27층까지는 오피스텔인데요. 4층부터 10층까지의 중층부는 복층 구조이고 11층부터 27층은 복층이 빠진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타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이것을 또다시 복층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타입을 명칭별로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덕 아이파크 오피스텔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자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위치입니다. 고덕 삼성 반도체 현장과의 접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삼성 직원 및 다수의 협력업체, 그리고 동쪽으로는 산업단지 안의 종사자들까지 풍부한 수요를 배후에 두고 있는 매우 좋은 위치입니다. 물론 위치가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단점이기도 한데요. 지상의 철로와 1번 국도 대로변 사이에 위치해 있어
아무래도 소음이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반도체를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점은 상당한 장점입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멀리 가지 않아도 편의점, 약국, 아울렛, 마트, 영화관 등 웬만한 편의시설들이 모두 입점할 예정이기 때문에 생활이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건물 밑으로 내려가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할 수도 있고, 잠이 안 오는 밤 밑으로 내려가서 CGV 영화관에서 심야 영화를 한 편 보거나, 친구들이 놀러 오면 밑으로 내려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쇼핑을 하다가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서 산책을 하고, 이런 생활이 한 건물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이파크 오피스텔 2차가 청약을 하는 날인데요. 이곳 또한 주상복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편의시설은 더더욱 늘어날 것이고요. 세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대단지라는 점인데요. 오피스텔의 경우 세대수가 1200세대로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오피스텔 대단지의 좋은 점은 바로 관리비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피스텔이 편하고 좋은 대신에 관리비의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대단지일수록 나눠내기 때문에 부담은 조금 덜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대단지라는 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다는 거고, 모일수록, 그러니까 단지가 클수록 수요도 더 모인다는 규모의 경제인 거죠. 임대차 시장도 그렇지만 매매 또한 적은 세대수의 오피스텔보다는 선호도가 높아지는 거죠. 수요가 많으면 임대차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건 다시 말하면 공실이 날 위험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니까요. 네 번째 특징입니다. 고덕 신도시와 비교해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고덕 신도시에서는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요. 입주민이 대폭 늘기도 했고 삼성과 관련된 종사자들이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마을버스 한 노선밖에 없을 정도로 교통이 불편해 자차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덕 아이파크의 경우 평택 시내버스 노선이 건물 바로 앞이라 전철 1호선 라인인 서정리역, 밑으로는 평택역 이용하기 좋고요. SRT와 연결되는 지제역은 한정거장만 가면 될 정도로 비교적 교통편을 이용하기가 용이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분양가입니다. 사실 저는 2018년도에 고덕 아이파크 오피스텔을 분양할 당시 서정역 인근 도시형 생활주택과 비교해 분양가가 높다라고 생각해서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입주 시기가 되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니 서정역 근처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주택 수혜도 포함이 되고, 한 건물의 세대수는 보통 300세대 전후이지만 이런 건물들이 여러 채 모여 있어서 경쟁이 심하고 주변 원룸까지 더하면 비교 상대가 많은데요. 물론 지금도 서정리역에는 원룸 임대차 매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고덕 아이파크의 경우에는 주변에 경쟁을 할 만한 대체 매물들이 거의 없는 데다가 고덕 삼성전자 출입구와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이 분양가 가격에 반영이 될 만하다라고 납득이 가는데요. 분양 당시 예상 임대료보다 현재 임대료가 상승 중이고, 이건 다시 말해 수익률을 맞출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게다가 곧 청약에 들어가는 고덕 아이파크 2차 분양가가 1차 때보다 2~3천만 원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청약 때 경쟁률을 비교해 봐야겠지만, 만약 성공적인 분양이 되면 1차에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 있는 갭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기대 수익이 생길 수 있겠죠. 요즘 오피스텔이 뜨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주택 수에 잡히지 않기 때문일 텐데요. 분양을 받으신 분,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 월세를 구하시는 분 모두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업무용으로 사용할지 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건 잔금을 준비하시면서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업무용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업무용으로 한다는 말은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고 세입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절차를 꼭 이행하셔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개인일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라든지 약속을 하고 임대차 하시는 경우에는 혹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그걸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덕 아이파크 오피스텔을 실제 거주용이 아니라 투자용으로 임대업을 할 예정이시라면, 그리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용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시라면 임차인이 사업자인지 꼭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고덕 아이파크가 좋은 점이 삼성 반도체 또는 산단 안의 회사 또는 개인 사업자로 임대차를 구하는 경우들이 개인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업무용 오피스텔로 이용하는 것이니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특징 때문에 아마도 고덕 아이파크 오피스텔 계약 시에는 개인보다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과의 계약을 선호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속한 회사를 통해 오피스텔 임대차를 구하시거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 명의의 계약 말고 사업자로 계약을 진행하시는 편이 임대차를 진행하는데 훨씬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개인으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가능한 호실인지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고요. 집을 구하실 때 중개사분께 전입신고 할 수 있는 호실을 선호한다고 요구사항을 미리 전달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보유하고 나중에 팔 때까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세금이죠. 처음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 때 취득세, 보유할 때 재산세, 종부세, 팔 때 양도세 등 세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취득세의 경우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택일 때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중과가 될 수 있는데요. 오피스텔의 경우는 등기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시설이다 보니 주택 취득세가 아닌 주택 외인 4.6%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유하시면서 체크해 봐야 할 세금은 바로 재산세와 종부세인데요. 먼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실제로 사용하는 게 주거용이라면 주택분 재산세를 내어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등기부상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상황에 따라 상가분 재산세로 내게 됩니다. 만약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시거나 납세자가 주택분으로 변경 신청을 할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종부세의 경우 재산세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재산세를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할 경우에는 종부세 또한 대상자가 됩니다. 보통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한 사례가 아니라면 주택분 재산세를 내고 있지 않으면 종부세 또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되팔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실제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한 건지, 그러니까 세입자나 주인이 거주를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겠다라는 특약으로 계약을 하고 현재 주거용으로 거주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입신고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었는지 또는 임차인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는지에 따라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판단해서 양도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분양을 받을 때 분양가를 보면 그곳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모든 오피스텔의 분양가에는 부가가치세, 건물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가세는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환급을 받게 됩니다. 환급을 받는다는 얘기는 투자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겠죠. 아이파크 1차 오피스텔 원룸 타입을 기준으로 부가세가 950만 원가량 되니까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만약 업무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정했다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것이고
주거용일 때가 궁금할 텐데요. 주거용의 경우 면세 사업이기 때문에 분양받고 준공 전 환급을 받았다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추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정한 용도는 절대 변경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또는 주거용에서 업무용으로 용도 변경은 가능합니다. 제가 세금에 관련돼서는 이 영상에 다 담기에는 양이 좀 많기도 하고 세무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내가 확실한 세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뭔가를 진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세무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중 아이파크 2차 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고덕 아이파크 1차 내용과 함께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고덕 아이파크 2차에 대한 내용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평택 고덕 아이파크 2차 분양에 관심이 있어서 청약을 준비 중이시라면 또는 조금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청약 전에 저에게 미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통해 분양을 받으신다면 분양받고 임대 놓고 전매까지 잘 관리해 드릴 거고요. 현재 사전 의향서를 받고 있으니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고덕 아이파크 2차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성공적인 분양을 마치고 곧 입주에 들어가는 1차에 힘입어 평택 고덕 아이파크 2차가 청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1차와의 차이점을 보자면 일단 면적이 조금 커졌습니다. 가장 작은 원룸 타입이 1차의 경우는 약 6.3평 정도 되고요. 2차의 경우는 약 7.5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2차의 경우 가장 큰 타입인 F타입이 방 2개, 화장실 2개로 약 19평 정도의 제법 큰 면적이죠. 평수가 커진 만큼 예상되는 분양가도 1차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분양가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치는 고덕 아이파크 1차와 고가도로를 두고 나란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직 예정이지만 현재 PPO 자리에 3차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니 하나의 대단지 아이파크가 되겠네요. 그리고 3차는 오피스텔이 아닌 주거용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오피스텔의 개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하고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 그걸 떠나서 고덕의 경우 오피스텔의 세대수보다 거주하고자 하는 수요 인원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평택 고덕 아이파크 2차의 규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와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지하 5층부터 지상 29층으로 건설되며 오피스텔 2개 동 총 1,485실, 주차 대수는 총 2,450대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지하 1, 2층은 확정은 아니지만 글로벌 대형 마트가 입점 계획에 있고 지하 3층부터 5층까지는 마트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이 그리고 지상 2층까지 판매시설과 주차장이 3층에는 주차장과 휴게 공간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주차장만 볼 때는 지하 5층부터 지상 7층까지이고 그 중에서 2층부터 7층까지는 오피스텔 전용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 공간과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됩니다. 갈수록 전기차 수요가 많아지는데 트렌드에 맞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저도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제 동생을 픽업하러 가다 보면 잠시 차를 세우고 머무를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고덕 아이파크 2차에서는 카쉐어링 별도 공간이 있어서 입주민 편의에 신경을 쓴 흔적이 보입니다. 또한 건물 7층 옥상에는 오피스텔 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과 옥상을 이용한 태양광 설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 같은 경우에는 옥상뿐만 아니라 외벽에도 설치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고덕 아이파크 2차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더욱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곳 고덕 아이파크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 시 월 35만 원 상당의 임차인에게 주는 혜택이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내용은 헬스장, GX룸, 실내 골프 연습장 등 입주민 전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사우나를 10년간 월 6회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며 상업시설 이용 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해서 현금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식 서비스를 저렴하게 직영 운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물론 헬스장이나 사우나, 조식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 지금과 같은 팬데믹 시대에 이용 가치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서비스로 차별성을 준다면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 입주를 해서 운영하는 걸 직접 봐야겠죠. 현재 제가 속한 삼성로 부동산은 고덕 신도시 안에 삼성 반도체와 가까운 출입구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있는데요. 현재도 좋은 위치에서 중개를 하고 있지만 고덕 아이파크 오피스텔 입주 시기에 맞춰 더욱 적극적으로 중개하기 위해서 오늘 소개한 고덕 아이파크 단지 내로 부동산을 하나 더 확장할 예정입니다. 고덕 아이파크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신 분들,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 또는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많은 문의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한 고덕 아이파크 오피스텔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